안녕하세요. 결혼에 진심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결혼준비 날것 수다쇼 결혼합수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 컨텐츠는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시도하는 고비용 그리고 다인원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와! 하고 있습니다. 뭘요? 고비요. 네, 일단은 소개 안 했으니까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엄마가 안 봐도 미안하다. 고비요. 결혼합수다 컨텐츠는요 이 결혼을 준비하시는 특히 이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민도 많고 그쵸. 또 애매한 것들도 많고 맞아요. 해결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을 함께 수다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김 배우님 소개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드라마를 주 매체로 현재 13년차 배우로 활동 중인 김선익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예식의 끝판왕이죠. 늘봄에서 현재 사회자로도 활동 중인 김선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제가 광주 방송에 있을 때 야, 정말 밈으로 야! 광주를 들썩이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는 못했고 그러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미녀 두 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양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쇼호스트라고 부르면 되나요? 뭐 양쇼호스트도 좋지만 네. 뭐 양귀요미, 뭐 양아치 이런 것도 저 괜찮게 다 받아들이고 양아치가 나을 것 같은데. 양아치도 괜찮네요. 아, 제일 괜찮아요? 잘 어울리고 뭐든요. 알겠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면서 여기 DM 아카데미에서 기상캐스터 교육과 또 DM 미인대회 아카데미 원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안혜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그 원장이 예뻐야 되지 않나요? 그쵸. 네. 보통 원장이 예뻐야 맞아요. 제가 오늘 좀 부었긴 한데.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결혼 관련 컨텐츠니까 일단 결혼 여부를 조금 말씀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결혼 아까 말씀하셨죠? 그쵸. 몇 년 차시죠? 저는 지금 벌써 7년 차고요. 아들이 5살이에요. 오. 이미 이제 살 만큼 살아본 누구녀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너무 먼 미래 같은. 남자친구는 있으시다? 남자친구는 여기까지. 왜 저래? 연예인들이 원래 숨기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왜? 숨길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까지. 오케이. 신비주의 컨셉.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지금 결혼 3년 차.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좋을 때다. 너무 좋다. 뭐 아직 신혼이라 할 수 있죠. 그냥 저는 결혼 안 했고요. 네. 여자친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네. 그때 이혼 여자친구랑 상태입니다. 헤어졌구나. 또 언제 헤어졌대? 언제 아니 그때 광주 여자친구가 놀러 왔는데 잠깐만. 맞아. 잠깐만. 혹시 어떻게 많이 기억해요? 물리나요? 좋았어요. 아무튼. 여자친구에게 일부러 캐리어에서 끄는 거 같아. 아니야. 셋. 자, 첫 번째 주제. 이거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땡겨서 받아야 된다. vs 아니다. 그냥 조금만 받고 서로 작게부터 시작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인 사연으로는 이제 그 신랑이 1억을 가져왔어요. 1억 가져왔고 신부도 1억을 가져왔어. 근데 신부는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 거거든요. 더 많이 받아가지고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부모님한테 이제 좀 그러면 신랑한테 이제 더 가져와라고 했는데 아니다, 우린 그냥 1억 갖고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양 집안이. 그렇죠. 네. 여력이 없으면 사실 이거는 논의가 안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솔직히 1번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부모님이 좀 능력이 되실 때 나중에 우리가 더 많이 벌어서 노후에 더 많이 챙겨드리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게 좋다. 그리고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받았다 할 수 있죠. 근데 저도 전자. 일단 결혼이라는 큰 행사고 이때 아니면은 이제 도움받을 일이 거의 없단 말이죠. 이제 결혼하면 처음에 조금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다 받아서 최대한 땡겨 받아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기혼이랑 미혼이랑 다른 건가? 저는 사실 작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혼이고 미혼이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사바사 같아요. 사람 바이 사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뭐 원룸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근데 원룸에서 시작하면 원룸에서 끝난다. 라는 말을 결혼 전에 하셨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저는 이제 제가 미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주변에서 봤을 때 부모님께 도움을 받느냐 혹은 대출을 받느냐 지금 그 차이인데 이제는 집을 구하려면 그러네. 빚을 지느니 우리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부모님께 추후 노후를 우리가 잘 모시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한 두 쪽 다 그 당하게 주장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사실 그냥 뭐 양보할 수 있으면은 뭐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맞아요. 절대로 못 가져온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만나거나 이 사람을 안 만나거나 아니면은 근데 작게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작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는 가지고 오고 네가 얼마나 잘한 두고 보겠다 하고 살긴 할 것 같아. 결혼을 한다. 결혼은 할 것 같아. 한다. 우리 미희 씨는 웃음이 조금 지금 저는 이제 결혼한 지 너무 오래돼서 약간 좀 집중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결혼 안 했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 닥치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치. 받는 게 그러니까 안 땡겨온다고 하면 안 만난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많이는 없겠지만 그쵸. 이제 근데 정말 절대로 안 된다 하면은 맞아. 이게- 사실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약간 집을 자꾸 얘기하니까 당연히 뭔가 받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스드메 비용이라든가 혼수 같은 걸로 그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을 사는 거 혹은 결혼식장을 정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건 좀 반대예요. 그런 면에서는 가치관과 되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좀 진짜 헤어지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집은 좀 다른 문제예요. 집은 정말 위치나 정말 오래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좋게 얻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그런 소비재적인 부분에서는 만약에 너무 갈등이 일어나면은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렵다. 근데 진짜 제 주변에 이것 때문에 지금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커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은 오히려 아버님 쪽이 나서서 더 안 가져오면 나는 내 딸 너한테 안 주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더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끝난다고요? 네. 저는 이제 이 문제 안 끼고 싶어요. 보류. 네. 안 끼고 싶어요. 보류. 오케이. 여기 잘나가고 싶어요. 안 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자, 다수결로 한번 해볼게요.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땡겨서 받아야 된다는 몇 명이죠? 3명이에요? 그렇구나. 저는 작게부터 시작한다. 네, 그래서 3대1. 그러면 이게 결혼을 생각하면 좀 달라지나? 후회하시길 꼭 작게 스몰하게 저는 약간 그 주의여서 아무튼 네. 3대1이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슈가 많이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댓글이 밑에가 더 많아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밑에가 더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커뮤니티 안에서는 자기네들이 굉장히 개념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쓰고 싶은 거야.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터질까? 영상 터질 이거 업로드도 될까? 하고 싶은 거 하자. 네, 두 번째 주제 한번 살펴볼 텐데 청첩장 누구에게까지 줘야 하는가? 반대로 누구 결혼식까지 갈 건가? 저는 이제 왜 이거를 또 너무 공감이 되냐면 최근에 일이 있었어요. 진짜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혼식 청첩장 안 준 거야. 까먹고 안 줬을 가능성은 없어요? 없어요. 아. 왜냐하면 같이 있는 모임에서 한 명한테만 줬어. 나머지 다 안 줬어. 그래서 이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제가 굳이 그걸 물어봐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아니면 그 사회를 그 경쟁업체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또 특히나 코로나 지나고 나서 좀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보면 되나? 맞아, 안 맞아, 본 맞아. 세월이 좀 길면은 맞아. 어쨌든 청첩장이 돈과 관련됐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같은 회사 인사 한 번도 안 한 사람들한테 청첩장 들고 가서 인사드렸어요. 저 결혼하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주고
이 사람이 내 결혼식에 와줬어. 이제 그때부터 관계가 조금 더 진전돼. 맞아. 그러면 조금 약간 많은 사람들한테 뿌려야 된다 주의. 저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냥 오면 너무 감사해서 우와 저 이제 앞으로 더 잘 지내봐요 이거고 뭐 안 오면 우리 원래 모르는 사이였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 저는 정말 정확하게 저랑 소통을 하는 사람. 연락을 하고 사적으로. 연락을 하는 사람. 네.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내가 돈을 줘도 되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도 저한테 돈을 줄 때 아까워하지 않아야 나도 편하게 축하를 받을 수 있고. 어렸을 때는 진짜 처음에 사회 초년생일 때는 받았다 하면은 무조건 다 갔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그 없는 돈에 가가지고 막 내 밥값 막 이러면서 막 내고 막 그래놓고 잊혀지고 누구한테 내가 줬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있었나.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람을 안 만들기 위해서 정확하게 내가 냈을 때 아깝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냈을 때도 아깝지 않아 하지 않을까. 기준이 본인이 돈을 냈을 때 아깝지 않은 사람한테 준다. 그룹이 있어. 그러면은 그 그룹은 다 줘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직장 다 줘야 되고 어떤 모임이 있으면 무조건 다 줘야 돼. 그게 정답인 것 같아. 일단은 안 주면은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반대로 직장에서는 받아도 그냥 직장 동료니까 일단 다 줬나 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것보다는 큰 바운더리 그룹이 있으면 다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스몰 웨딩이 그렇게 힘들대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 맞아. 선별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진짜 결혼은 다들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 결혼 전후로 사람이 많이 갈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맞아요. 이게 확실히 그냥 안 줘서 서운한 것보다 차라리 저 결혼합니다. 좀 좋은 일이니까 다 소문내 놓고 오는 사람 감사한 거고 아닌 사람은 이제 거기서 이제 걸러내는 거고 맞아. 그냥 이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문화도 있어서 청첩장 모임 문화도 있어가지고 그게 뭐야? 청첩장 식사. 그렇죠. 걔가 뭐 누구 모임에서는 밥 샀는데 누구 모임에서 그냥 청첩장만 줬다거나 그것도 뭐 한두 푼이고 시간도 뭐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말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점점 그래서 청첩장을 누구한테까지 줘야 되냐는 논쟁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코로나 때 오히려 결혼을 많이 했던 것도 있대요. 관계가 좀 그렇게 막 넓지 않은 분들은 그냥 소수로 하기도 합리화가 되니까 그것도 편했고 혹은 이렇게 모임을 못 가졌으니까 4인 이상, 2인 이상 못 가질 때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때 또 많이 한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개인 뭐 그냥 프리랜서니까 저도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만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직업군에 따라서. 이제 지금 회사를 나와서 저도 프리랜서로 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거 같아요. 직장 동료인데 들어간 지 1개월 됐어. 청첩장 어디까지 뿌릴 것인가? 같은 팀 아니어도 다른 팀까지. 내가 들어갔다 지금? 내가 들어갔어. 뿌린다 안 뿌린다? 뿌려야죠. 그럼 무조건 다 풀어야죠. 다? 진짜요? 다 풀어야 돼 이건. 직장이면 다 한다. 직장. 그럼 좀 더 어려운 게 있나? 그러면은 동기인데 연락 안 한 지 5년 됐다. 하나요? 다 뿌려 그냥. 박성기 들어. 셋. 저는 5년 안 했으면은 안 뿌릴 것 같긴 한데 5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뿌린다? 다 뿌린다. 다 뿌린다. 다 뿌린다. 지나가는 행인한테도 뿌릴 것 같은데. 그냥 사실 가능하다면 뿌리고 싶어. 아직 집에 천장이 남아있어. 뿌려야 돼 언젠가는. 근데 웬만하면 그냥 직장에 엮여 있고 내가 앞으로 계속 볼 사이라면 저는 그냥 안 친해도 내가 볼 거니까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 뿌린다. 안 뿌린다. 애매하면 안 뿌린다. 애매하면 안 뿌린다. 2대2네요. 이거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어려워요. 이 네. 고르기가. 적당히 됐습니다.